안녕하세요, 청소년 기자 여러분.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반갑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가지 못하던 학교도 이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생활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위생수칙을 확실하게 지켜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기자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지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상에 관해서 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죠.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다들 아시죠? 네, 다들 대략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면 4차 이전에 1차, 2차, 3차 혁명이 있었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차 혁명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큰 배 안에서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호화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그 배 아랫부분에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부지런히 삽으로 뭔가를 시뻘건 불구덩이 속에 막 이렇게 퍼붓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증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은 인류가 최초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물을 채워놓죠.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열 에너지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들은 100도씨가 되면 끓어오르게 되고 그 끓어오른 물은 수증기로 변하게 되죠. 그 수증기가 변해서 부피가 늘어나고요. 그 늘어난 부피는 이 탱크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엄청난 힘이 생기고요. 그것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이쪽으로 열심히 빠져나가려 하겠죠. 여기에 어떤 장치를 달아서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혁명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네, 이것은 이전까지 인간이나 가축을 이용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혁명적인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힘이 들어가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단순하게 큰 배 같은 그런 물건뿐이 아니라 물건을 생산해내는 산업 생산의 현장에 투입되게 되고요. 이것은 산업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절 산업혁명 이전 시절에는 어떠한 인재들이 최고의 인재였을까요? 네, 그전까지 우리의 사회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죠. 농업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오는 수만 년 동안 농업이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농업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면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해서 밭을 잘 갈거나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가축을 잘 다루고 그런 인재들이 최고의 인재였어요. 수만 년 동안. 그런데 산업혁명이 들어서면 그런 인재보다 기계를 잘 다루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어떠한 그런 기계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인재를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1차 산업혁명이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발명해서 그때까지 그 전까지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을 증기기관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혁명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대량 생산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효율적인 자원은 증기기관보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바로 석유와 전기에너지입니다. 기존의 증기기관은 인간이 원하는 운동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거대한 물통과 열심히 석탄을 이렇게 퍼붓는 삽질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복잡한 파이프라인 등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하지만 전기에너지는 간단히 컨센트만 꽂으면 그것보다 증기기관의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공장과 그 공장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죠. 그리고 또 석유라는 자원이 이용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석유라는 자원을 대표하는 우리의 용어가 내연기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연기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연기관. 내연기관인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쪽에서 연소되는 기관이에요. 증기기관은 기관 안에서 연소되는 게 아니죠. 뭔가 다른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내연기관은 그 자체가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생긴 실린더란 것이 있고요. 이렇게 피스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석유를 집어넣고요. 공기와 혼합시켜서 스파크를 팍 일으켜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석유와 공기는 폭발을 하게 되죠. 네. 폭발하게 되면 이렇게 달려있는 이 실린더를 아래쪽으로 힘껏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밀어내는 힘은 끝에 달려있는 크랭크라는 것에 추가당해서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서 회전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내연기관인데요. 이 내연기관은 증기기관보다 훨씬 작은 그 크기를 가지고도 증기기관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죠. 자동차, 버스, 요즘 다니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다 이런 내연기관을 이용한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란 것은 내연기관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죠. 여러분들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 혹은 볼펜, 샤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대부분 다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플라스틱의 개발은 철보다 훨씬 싸고 훨씬 가볍고 또 훨씬 편리하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산업혁명에서는 1차 산업혁명 시대와 달리 어떤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전기기술자. 아까 전기에너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전기기술자. 혹은 내연기관을 설계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기술자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 관련 전문가들이 최고로 각광받는 인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알아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정보화혁명 혹은 자동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에너지가 공장의 생산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그 기계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큰 공장 안에 수천 개의 밸브를 잠그고 열어주는 동작하는 기계들의 버튼도 눌러줘야 하고요. 뭐 그런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사람이 하게 됐죠. 하지만 컴퓨터라는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뇌와 같이 계산하고 그 계산을 통해서 예상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해야 했던 계산하고 예상하는 행위들을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인간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부분이죠.
한 부분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산이라고 칭하는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그 계산 능력에 따라서 결과를 예상하는 능력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은 산업 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인간의 노동력은 컴퓨터가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유 공장에 수천 개의 밸브가 있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마다 열리고 닫혀야 하는 공정이 있어야 한다면 이것은 이전에는 그 밸브들을 모두 사람이 열고 닫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밸브들에 전부 다 모터들을 하나씩 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열고 닫히는 신호를 줘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컴퓨터가 그것을 알아서 시점을 계산하고 결정해서 열고 닫는 동작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그 밸브를 열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은 컴퓨터 한 대에 의해서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러한 동작들을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져야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 반도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차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즐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고성능을 요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복잡한 과정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덕분이고 이것은 모두 3차 산업혁명의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가장 각광받는 인재였을까요?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고 조립하는 인력은 서서히 그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대신에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혹은 더 빠른 컴퓨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연구 인력들 혹은 기술자들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제죠. 네, 4차 산업혁명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알아보았을 때 이 셋 모두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들 모두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즉 생산성이라는 것을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때 산업혁명이라는 이름들이 붙여졌습니다. 즉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사람의 노력, 그 노동력이라고 하죠. 그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산업혁명이라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은 The Internet of Things입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쉽게 말해서 물건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어요. 또 음성인식 스피커나 내 명령을 듣고 방 안에 불을 켜고 TV를 켜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도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켜거나 끄거나 TV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어요. 즉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대신하고요. 그것만큼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원래 지능을 가진 것은 동물이죠. 그중 사람이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는 인간 뇌의 능력 중에 연산 능력에만 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에 따라서 인간처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된 공장에 사람이 모니터를 통해서 표시된 정보들을 근거로 판단하고 컴퓨터에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기계들이 움직였던 과정에서 모든 기계들이 전해주는 정보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예상하는 일에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정보들을 취합하고 가장 적합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각 기계들에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령하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IoT에서 그 명령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시키면 유튜브 시스템은 그것이 어떤 동영상인지 파악하고 어떤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동영상인지까지 판단합니다. 심지어 그 동영상의 제목이 그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잘못 업로드되었다 하더라도요. 유튜브 시스템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류해냅니다. 하루 수만 개, 수십만 개 이상 업로드되는 동영상을 이렇게 정확하고 분류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유튜브의 직원들이 순간순간 업로드되는 동영상을 일일이 플레이시켜서 확인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내용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영상을 선호하는지 그 선호하는 동영상에 최적화된 동영상들을 찾아서 분류해서 추천하는 능력까지 모두 AI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사람이 한다는 것은 뭘까요? 수만 명이 하루 종일 그 일에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 일을 AI가 단 하나의 AI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엄청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빅데이터죠. 말 그대로 큰 데이터입니다. 자, 물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류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친구 아니면 누굴까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예요. 이성 친구가 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시간에 머물고, 다 알고 있죠.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 어떤 동영상이나 음악을 듣는지, 어떤 뉴스를 보는지, 어떤 기사에다가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지, 혹은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지, 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지, 어느 정도의 사이클로 행동들을 하는지 빅데이터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빅데이터는 인간이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죠.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IoT에 연결해서 IoT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서 다 동작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각 혁명의 시기마다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함께 변해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어떨까요? 이것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청소년 기자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